네, 그래서 교육 방법으로는요. 관리자들은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나 작업자들보다는 조금 능숙하게 좀 이렇게 경영에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감수성 훈련이라든가 뭐 사례 연구, 역할 연기, 행동 모델, 세미나, 뭐 모의 훈련 같은 굉장히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 신입사원, 작업자, 관리자가 무슨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이들한테 적용되는 교육 기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교육 훈련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강의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것도 일부 강의식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방법,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수업을 했던 장면들이 전부 다 강의식 방법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강사와 교재 중심의 방법으로 훈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으로 정말 많은 양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은요. 교육생들별로 이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장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교육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요, 보통 이러닝을 통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뭔가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고요. 자, 교재는 매뉴얼, 핸드북 이런 것들이 이용된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회의식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 흔하게 토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고 뭔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그 수업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요. 뭐 비디오라든가 DVD, 슬라이드, 오디오, 모형, 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시각과 청각의 어떤 교육 자료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직무순환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우리가 보통 회사를 다닐 때 뭐 한 가지 업무를 5년, 1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3년은 내가 이 업무를 했다면 이 3년은 다른 곳에 가서 업무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직원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이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직무순환 교육도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사례 연구는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찬성과 반대를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역할 연기. 예, 요즘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롤플레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떤 가상 상황을 정해서 나름대로 그 조원들끼리 역할을 정해주고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연기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비스 교육 할 때에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고객 컴플레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뭐 당신은 직원이 되고 당신은 고객이 되어서 이 상황을 연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그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리얼하게 이 상황을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게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 내가 경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롤플레잉과 마찬가지로 그 실제로 경영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창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이 좀 특별한 것은 아이디어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 양, 그렇죠. 많은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에게 약간은 좀 제한하지 않고, 그죠? 제한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디어들을 쏟아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수성 훈련이라는 건 뭘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나름대로 갈등이라던가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부러 우리가 갈등을 좀 만들어내서 그 상황에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감수성 훈련은 경영자들의 능력 개발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신입사원의 교육훈련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멘토링이죠. 네, 멘토, 멘티가 돼서 선배와의 대화, 뭐 후배와의 대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신입사원들에게 해당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할 연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앞전에 제가 롤플레잉이 서비스 현장 교육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자로서 이 단계를 공부를 하셔야지만 적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동기 유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기 유발은 왜 하냐면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진행 절차를 확정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요 시간, 그렇죠? 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조에 5명이다, 한 조에 3명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어떤 주제를 줬으면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20분의 시간을 드릴 건데 뭐 고객이 되고 직원의 역할을 우리가 나누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연기를 한번 해볼 거다.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실습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한 조씩 나와서 뭐 합니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발표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희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미리 언급을 해주시고 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 사람도 스스로 그 감수성을 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는 청중들도 어때요? 아,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연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보통 시간이 부족하면은 교수자만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사실은 교수자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피드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했던 직원들은 내가 해보니까 어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자가 정리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롤플레잉이 진행된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서비스 현장에서 또 근무를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집체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고객을 응대하는 어떤 수요 충족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늘 모여서 같이 뭐 이렇게 수업하고 토론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 보통 현장 코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코칭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교수자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스스로 학습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현장 관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코칭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코칭에서는 5가지의 스킬을 알고 계시면 정말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코치는요, 픽코치. 픽코치라는 것은 코치를 받는 사람이죠. 코칭을 받는 사람. 자, 픽코치에게 내가 뭔가 답을 많이 내려주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조금 어때요? 확대 질문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질문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질문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피코치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고 뭐가 고민인지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는 거. 자, 세 번째 직관 스킬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피코치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뭐 1, 2분만 얘기를 듣고 얘는 이런 애일 거야, 뭐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관리 스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피코치에게 뭔가 코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머리와 정신과 마음이 고객으로 향해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체킹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확인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태고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실수록 우리는 코칭하기가 더 수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요. 꼼꼼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갭스 코칭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코칭을 하기 전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것은 피코치가 이 코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시는 건데요. 우리 책에서는 스마트한 목표 설정이라고 해서 이 5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스페시픽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거죠. 현실성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measurable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한가? 측정 가능하냐는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hievable이 뭘까요? 달성 가능한 목표냐? 너무 목표가 높거나 너무 이렇게 쉬운 목표는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realistic,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인지, 그 다음에 time bound, 정해진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하실 때는 특정 질문은 확대 질문으로 넓게 질문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걸 얘기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 폐쇄형, 단답형으로 나온 질문보다는 넓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질문으로 하시면 좋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청학인데요. 경청은 코치가 정확하게 잘 내가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의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하는 메시지가 잘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코치의 이야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말하기 과정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목표 설정할 때 지켜주셔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의 사례는 코칭 과정에서 코치의 잘못된 질문으로 상호 이해하는 데 실패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코치하고 피코치의 대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여기서 있었던 오류를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폐쇄형 질문, 그렇죠? 과거 질문, 부정 질문의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폐쇄형 질문은 어디 있을까요? 단답형으로 나오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또 컴플레인이 발생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폐쇄형 질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질문이라는 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컴플레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질문이 되겠죠. 그죠? 자, 부정적인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둡냐? 그렇죠? 뭐 컴플레인,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뭐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들 다 뭐가 되죠?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코치가 피코치에게 질문을 현재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칭의 종류를 한번 쭉 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코칭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라고만 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칭은 누구에게나 유효하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고 동료끼리 코칭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동료 코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동료는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지원과 경쟁을 같이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코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좀 불편하지 않게 비슷한 압력과 도전 과제, 유사한 과제를 경험하면서 서로 주고받고가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동료 코칭이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